정미야, 문 열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여기서 작품 하나 완성하시면 그때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70세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창고에 갇혔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한 달 후, 이 사건은 온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창고에서 나온 그 작품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김 여사의 작은 화실, 아니 거실 한 구석에 마련된 그녀만의 작업 공간을 비췄다. 70세의 김 여사는 은퇴 후 그림을 그리며 우아한 노년을 보내고 싶은 화가 지망생이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화가의 꿈을 키워왔지만 결혼과 육아, 가정 살림에 묻혀 그 꿈을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도 성인이 된 지 오래, 손자도 고등학생이 된 지금에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김 여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나면 거실 한켠에 마련한 작은 책상에 앉았다. 그곳에는 물감과 붓, 팔레트, 그리고 크고 작은 캔버스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화분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무들의 모습을 스케치하곤 했다. 가끔은 자신의 기억 속 풍경들을 그려내기도 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다녔던 시골 마을의 풍경, 신혼 시절 남편과 함께 여행했던 바닷가의 모습,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 놀았던 공원의 모습들이 그녀의 붓 끝에서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한 그림 그리기 시간은 며느리 정미가 집에 있을 때면 늘 방해를 받았다. 45세의 정미는 요식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녀가 운영하는 한식당 체인은 서울 곳곳에 지점을 두고 있었고 정미는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격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정미에게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야 했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버리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시어머니 김 여사의 느긋하고 감성적인 생활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어머니, 또 거실에서 그림 그리세요? 정미는 오늘도 집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거실 한켠에 놓인 김 여사의 작업 도구들이 눈에 거슬렸다. 물감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 있어요. 이러다가 벽지며 소파며 다 냄새가 배겠어요. 김 여사는 붓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정미야, 물감 냄새가 그렇게 신경 쓰이니? 창문 열어놨는데. 신경 쓰이고 말고요. 그리고 보세요. 물감이 바닥에도 떨어져 있고 붓 씻은 물도 여기저기 튀어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깔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미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감 자국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김 여사가 보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 얼룩들이었지만 정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지저분함이었다. 아이고 그까짓 것쯤이야. 금방 닦으면 되잖아. 김 여사는 손수건으로 바닥을 닦으며 말했다. 금방 닦으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어머니. 매일매일 이런 식이니까요. 그리고 물감 냄새는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쉽게 빠지지 않아요. 저희 집이 식당은 아니잖아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레스토랑에서 바쁘게 일하고 집에 와서까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못마땅했다. 손자인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17세의 고등학생인 민준은 할머니와 엄마의 이런 실랑이를 거의 매일 목격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마치 TV 시트콤을 보는 것처럼 관찰하며 지내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 또 그러세요?
민주는 학교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다. 민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가 거실에서 그림 그리는 거. 정민은 아들에게 동조를 구하려 했다. 민주는 할머니의 그림들을 둘러보며 잠깐 생각했다. 할머니 그림 잘 그리시는데요. 이 그림 보세요. 정말 예쁘게 그리셨네요. 민준이 가리킨 것은 김 여사가 며칠 전에 완성한 풍경화였다. 가을 공원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노란 은행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그래, 우리 민준이는 할머니 편이구나. 김 여사는 기뻐하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편을 가를 일이 아니에요. 정민은 더욱 답답해했다. 민준아, 너도 이 물감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니? 그리고 집이 이렇게 어수선한 게 좋니? 민주는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이 되었다. 냄새야 조금 나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조금이 아니야. 매일매일 이런 냄새를 맡고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을 거야. 정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김 여사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건강에 안 좋다니 그럼 화가들은 다 병에 걸려 죽는단 말이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고요. 저는 단지 집이 좀 더 깔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작업실을 따로 얻으시는 게 어떠세요? 요즘 원룸이나 작은 사무실도 많고 월세도 그리 비싸지 않아요. 정민은 이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도 조용한 곳에서 그림에 집중할 수 있고 집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하지만 김 여사에게는 전혀 달리 들렸다. 작업실을 따로 얻으라고? 그럼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그림 그릴 때만. 그림 그리는 것도 내 생활의 일부인데 그걸 집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다니. 김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의 취미를 존중해요. 다만 좀 더 적절한 장소에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적절한 장소라니, 내 집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냐? 내 엄마는 어쩜 그렇게 감성이 없니? 이 세상은 예술 없이는 삭막하다고. 김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녀에게는 그림 그리기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부터 품어온 꿈이었고 이제야 비로소 펼칠 수 있게 된 자신만의 세계였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을 집안을 더럽히는 귀찮은 일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았다. 감성이 없다고요? 저도 예술을 좋아해요. 다만 적절한 선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미도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는 이런 상황이 불편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할머니, 엄마, 저는 공부하러 들어갈게요. 민준아, 잠깐. 김 여사가 손자를 불렀다. 너는 정말 할머니 그림 냄새가 싫으니? 민주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싫지는 않은데 가끔 좀 강할 때가 있긴 해요. 봐요, 어머니. 민준이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민은 아들의 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 김 여사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가족들이 모두 자신의 그림 그리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 그림 정말 좋아해요. 다만, 민준이 할머니를 달래려 했다. 다만 뭐냐? 다만 엄마 말처럼 냄새가 좀, 그리고 거실이 좀 어수선해 보이긴 해요. 김 여사는 더욱 상심했다. 손자마저도 며느리 편에 서는 것 같았다. 정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어머니, 보세요. 민준이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로 작업실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싫다. 나는 내 집에서 그림 그릴 거야. 김 여사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고집이라니, 내가 내 집에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고집이냐?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민주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불편했다. 할머니도 엄마도 각각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둘 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 여사는 계속 언짢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정미는 정미대로 답답해했다. 민준만이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려 노력했다. 할머니, 오늘 그린 그림 보여주세요. 보고 뭐 하려고? 어차피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이라고 할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서요.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날 그린 스케치를 가져왔다. 그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화단의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작은 꽃들과 나무들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와, 정말 잘 그리셨네요. 이 꽃 정말 실제 같아요. 민주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정미도 그림을 보며 잠깐 말을 멈췄다. 사실 그녀도 시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집안의 정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림은 잘 그리시는 것 같은데요. 정미는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런 것 같다니 참으로 성에 없는 칭찬이구나. 김 여사는 여전히 기분이 상해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김 여사는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예전만큼 즐겁지 않았고 정미는 여전히 거실의 작업 도구들과 물감 냄새가 거슬렸다. 민주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이 스트레스였다. 김 여사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그리더라도 마음 편히 할 수 없었다. 정미 또한 시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상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던 중 정미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작업실을 구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미의 결심은 생각보다 빨리 행동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져가며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작업실들을 알아보았다. 월세가 저렴하면서도 그림을 그리기에 적당한 공간들을 찾아보았고 마침내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창고 건물을 발견했다. 건물은 낡았지만 넓이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월세가 다른 곳에 비해 저렴했다. 정미는 건물주와 연락을 취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았다. 창고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오래된 건물이라 곰팡이 냄새가 났고 바닥도 고르지 않았다. 하지만 정미는 어차피 그림만 그리는 곳이니까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여기서 그림에 집중한다면 집은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었다. 정미는 즉석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고 키를 받아왔다.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날 저녁 정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김 여사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민주는 자신의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미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여사는 붓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식? 작업실을 구했어요. 정미는 마치 큰 선물을 주는 것처럼 기뻐하며 말했다. 작업실을? 네,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곳에 아주 좋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조용히 그림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김 여사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발표에 당황했다. 잠깐, 내가 언제 작업실을 구하겠다고 했니? 어머니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작업실을 구하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내가 구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 어머니 이렇게 계속 집에서 그림을 그리시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차라리 전용 공간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 여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작업실을 구했다고? 허락을.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인데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정민은 시어머니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게 부정적이어서 당황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일단 가서 보시기라도 해요.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에요. 괜찮은 곳이건 아니건 상관없어. 내가 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김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민준이 방에서 나와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 했다. 정미의 잔소리가 극에 달한 어느 날이었다. 정미는 어머니가 아끼는 화구들을 모두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다 우리 집이 물감 냄새로 가득 차겠어요. 제가 알아본 곳으로 가셔서 작업하세요. 김 여사는 정미가 내민 종이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종이에는 낡은 창고 건물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냐? 내가 이런 곳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김 여사는 거세게 반발했지만 정미는 막무가내였다. 짐을 모두 옮긴 후 정미는 김 여사를 창고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어머니, 여기서 작품 하나 완성하시면 그때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예술에 전념하시라고요. 밖에서 굳게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김 여사는 문을 두들기며 소리쳤다. 정미야, 문 열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미는 이미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김 여사는 창고 안을 둘러보며 절망감에 빠졌다. 어둡고 춥고 냄새나는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이것은 예술에 대한 모독이었다. 한편 정미는 집으로 돌아와 민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민준아, 할머니를 작업실에 모셔다 드렸어. 엄마, 할머니가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민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이건 할머니를 위한 일이야. 할머니께서 진정으로 예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린 거야. 그래도 할머니가 너무 화나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그러셔도 나중에는 고마워하실 거야. 조용하고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민주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나름대로 할머니를 생각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 사이 창고에 갇힌 김 여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창문도 높은 곳에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럴 수가. 며느리가 나를 감금하다니. 김 여사는 믿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자 김 여사는 점점 지쳐갔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추웠고 습기 때문에 불쾌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구석에 쌓인 상자들 사이에 앉아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았다. 정민은 정말로 내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는 걸까? 김 여사는 며느리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이렇게 강제로 가둬놓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어둠이 깊어질 무렵 김 여사는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미가 언제 와서 문을 열어줄지 알 수 없었다. 정미야, 나 여기 있어. 김 여사는 다시 한번 소리쳤지만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정미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시어머니가 오지 않았다. 할머니 언제 오세요? 민준이 물었다. 아마 작업에 열중하고 계실 거야. 저녁은 내일 드시겠다고 하셨어. 정미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작업실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민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좀 이상한데. 민준은 의심스러워했다. 할머니께서 진짜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구나. 밤늦도록 그림을 그리시다니. 민준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을 믿기로 했다. 그 사이 창고에서는 김 여사가 긴 밤을 보내고 있었다. 춥고 배고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의지해 창고 안을 다시 살펴보았다. 구석에는 정말로 자신의 그림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물감과 붓, 캔버스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정미가 정성스럽게 옮겨온 것이었다. 그래, 정미 말대로 작품 하나를 완성해보자. 김 여사는 갑자기 결심했다. 이런 곳에서도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김 여사는 도구들을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다.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나아졌다. 다음 날 아침 정미는 일찍 창고로 갔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다. 문을 열자 김 여사는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떠세요? 여기서 그림 그리시니까 좋으시죠? 정미는 밝게 말했다. 김 여사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다. 좋기는 뭐가 좋아. 밤새 춥고 배고팠어. 어머니, 예술가는 이런 고난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나온 작품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죠. 진정한 예술이라니. 넌 예술이 뭔지 알기나 하니? 정미는 시어머니의 화난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것이 시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작품 하나만 완성하시면 집으로 모시고 가겠어요. 작품 하나만 완성하면? 네, 어머니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김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정미는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는 이것이 도전으로 느껴졌다. 좋아. 그럼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김 여사는 각오를 다졌다. 정미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만족하며 창고를 나섰다. 그리고 문을 다시 잠갔다. 제3장 절망 속의 그림. 김 여사는 며느리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컴컴하고 냄새나는 창고는 김 여사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서는 묘한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이러려고 화가가 되려고 했나. 그녀는 울분을 터뜨리며 주저앉았다. 하지만 곧 다시 일어나서 그림 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김 여사는 정미의 말이 떠올랐다. 작품 하나 완성하시면 그때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정말로 훌륭한 작품을 완성해서 며느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 김 여사는 희미하게 들어오는 불빛에 의지의 붓을 들었다. 창고의 낡은 벽, 먼지 쌓인 물건들,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무엇을 그릴까? 김 여사는 고민했다. 아름다운 풍경이나 꽃을 그리기에는 너무나 삭막한 환경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다른 종류의 영감이 떠올랐다. 김 여사는 첫 번째 스케치를 시작했다. 창고 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보기로 했다. 낡은 벽의 균열들, 구석에 쌓인 먼지, 높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 며칠 밤낮으로 그림에만 매달렸다. 춥고 배고팠지만 오직 그림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버텼다. 정미는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물과 간단한 음식을 주고 갔다. 어머니, 그림 잘 되어가요? 정미가 물었지만 김 여사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그림에 집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여사의 그림은
단순한 창고의 모습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느끼는 고독감, 절망감, 그리고 동시에 불굴의 의지를 화폭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창고의 어두운 구석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비록 갇혀있지만 예술원만은 자유롭다는 메시지를 담으려 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김 여사는 점점 더 깊은 집중 상태에 빠져들었다. 춥고 불편한 환경이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강렬한 감정을 그림에 담을 수 있었다. 그녀의 붓은 창고의 낡은 벽, 먼지 쌓인 물건,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담아냈다. 하지만 단순히 현실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표현하려 했다. 고독과 절망 속에서 그녀의 예술혼이 폭발한 것이다. 평소 거실에서 그림을 그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하루에 거의 12시간씩 그림을 그렸다. 식사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오직 그림에만 매달렸다. 정미가 와서 말을 걸어도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정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림 완성되면 나갈 거야. 김 여사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정미는 시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처음에는 화를 내고 항의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오직 그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마치 정말로 예술가가 된 것 같았다. 역시 작업실이 효과가 있구나. 정미는 뿌듯해했다. 한편 집에서는 민준이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집에 오세요? 민준아, 할머니께서 작품 활동에 푹 빠지셨어. 진짜 예술가가 되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너무 오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뵙고 싶어요. 아직은 안 돼. 할머니께서 방해받기 싫어하신대. 민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있었지만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 창고에서는 김 여사의 작품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단순한 창고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의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는 예술혼,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담아낸 작품이었다. 그림 속의 여인 김 여사 자신은 낡은 창고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주변은 어둡고 삭막했지만 여인의 눈빛만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여인이 그리고 있는 캔버스에는 밝은 빛이 그려져 있었다. 김 여사는 이 작품에 희망의 빛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비록 현실은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마음속의 희망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었다. 3주일째 되는 날, 김 여사는 마침내 그림을 완성했다. 그녀는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제 정미에게 보여줄 때가 됐구나. 김 여사는 며느리를 기다리며 그림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사이 정미는 레스토랑 일로 바빠서 며칠 동안 창고에 가지 못했다. 새로운 지점 오픈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마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정미가 창고를 찾은 것은 한 달이 지난 후였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시어머니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궁금해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그림 잘 되어가요? 정미는 밝게 인사했다. 김 여사는 며느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다 완성했어. 정말요? 어떤 그림인지 보여주세요. 김 여사는 말없이 자신의 작품을 정미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한 달 후 문이 열리고 정미가 들어왔다. 정미는 퉁명스럽게 작품 완성하셨어요. 이제 나오세요. 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말없이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을 본 정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그림은 놀랍게도 낡은 창고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림은 정미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단순히 창고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정신력,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었다. 이게 정말 어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정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네가 원하는 작품을 완성했어. 김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정미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기법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가 놀라웠다. 이런 작품이 시어머니 안에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림 속의 여인은 분명히 김 여사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냥 자화상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다. 여인의 눈빛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 대조가 오히려 작품의 힘을 더해 주었다. 어머니. 정미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집에 가도 되는 거지? 김 여사는 차분하게 물었다. 정미는 한참을 그림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 눈물은 감동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사실 저도 그림을 좋아했어요. 정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다. 뭐라고? 어릴 때 화가가 꿈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셨거든요. 그림 그려서 뭘 먹고 살려느냐, 현실적인 일을 해라고 하시면서 반대하셨어요. 김 여사는 며느리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놀랐다. 그래서 미술 대신 경영학을 전공하게 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제 꿈을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정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시는 걸 보면서 제가 잊고 지냈던 꿈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질투가 났어요. 질투라고? 네. 어머니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시는데 저는 평생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는 게 괴로웠어요. 김 여사는 며느리의 진심을 듣고 놀랐다. 정미가 자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질투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머니께 작업실을 구해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어머니의 그림을 보기 싫어서 그랬어요. 정미의 눈물은 점점 더 많아졌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고 나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재능을 질투할 게 아니라 존경했어야 했는데. 정미야. 김 여사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를 이런 곳에 가둬놓고. 정미는 창고 안을 둘러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겠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예술가세요. 김 여사는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었다. 정미야, 그럼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손도 굳었고 감각도 다 잃었고. 늦은 게 어디 있어? 나도 70이 되어서 다시 시작한 건데. 정미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어머니,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는 서로의 그림을 방해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자. 정미는 시어머니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는 나를 이런 곳에 가두지 마라. 김 여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한 달간의 오해와 갈등이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집으로 가요. 민준이가 어머니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민준이가? 네, 매일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어머니가 작품 활동에 바쁘시다고 거짓말했어요. 김 여사는 손자가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럼 빨리 가자.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두 사람은 함께 창고를 나섰다. 김 여사는 자신의 작품 희망의 빛을 소중히 안고 걸었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 뛰어나와서 할머니를 반겼다. 할머니, 어디 계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민준아, 할머니도 너 많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 그림 완성하셨어요? 김 여사는 자신의 작품을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민준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와, 할머니, 이거 정말 할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그렸어.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준의 순수한 칭찬에 김 여사는 마음이 뿌듯했다. 정미도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래, 이래야 가족이지. 그 후 정미는 김 여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더 이상 그림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어머니, 제가 레스토랑 한켠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어머니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 저도 그곳에서 가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어머니께 배우면서요. 김 여사는 며느리의 제안에 기뻤다. 드디어 가족이 자신의 예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정미는 약속대로 레스토랑에 작은 갤러리를 만들었다. 그곳에 김 여사의 희망의 빛을 첫 번째 작품으로 전시했다. 손님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에 감동받았고 작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이 그림 정말 멋지네요. 작가가 누구세요? 한 손님이 물었다. 저희 어머니세요. 정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깊이 있는 작품을 그리시다니. 김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이 대중에게 인정받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70세에 시작한 그림이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에서 진정성과 깊이를 느꼈다. 정미도 약속대로 다시 그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많이 굳어 있어서 힘들었지만 김 여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감을 되찾아 갔다. 정미야, 붓을 너무 세게 쥐지 마. 살살 부드럽게. 김 여사는 며느리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그렇게. 아주 좋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민준에게도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다. 더 이상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할머니, 엄마, 저도 그림 배우고 싶어요. 민준이 말했다. 너도? 김 여사는 기뻐했다. 네, 할머니 그림 보니까 저도 그려보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김 여사네 집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다. 몇 주 후 정미의 레스토랑에 전시된 김 여사의 작품을 본 한 화랑 관계자가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트 갤러리의 큐레이터입니다. 혹시 이 그림을 그리신 분과 연락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 작품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개인전을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이 작품의 완성도가 정말 높아서 놀랐습니다. 정미는 큐레이터의 말에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의 개인전이라니. 집에 돌아와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김 여사는 믿을 수 없어 했다. 정말이니? 내가 개인전을? 네, 어머니. 축하해요. 김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의 꿈이었던 화가로서의 인정을 70세에 받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개인전을 열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정미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해. 그날부터 김 여사는 개인전 준비에 몰입했다. 창고에서 그린 희망의 빛 외에도 여러 작품을 더 그렸다. 이번에는 집 거실에서 편안하게 그림을 그렸지만 창고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예술 세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정미는 시어머니의 개인전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홍보도 하고 초대장도 만들고 개인전 비용도 지원했다. 어머니, 이번 개인전이 성공하실 거예요. 정미야, 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고마워. 어머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다시 그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개인전이 열린 날, 김 여사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경험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녀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다. 정말 감동적인 작품이에요. 특히 희망의 빛은 제 마음을 울렸어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느껴져요. 작가님, 몇 살에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70세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70세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김 여사의 개인전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여러 작품이 판매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받았다. 70세 신인 작가, 늦깎이 화가의 감동 스토리. 신문 기사 제목이었다. 집에 돌아온 김 여사는 가족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다. 할머니 정말 축하해요. 민준이 꽃다발을 건네주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미도 진심으로 축하했다. 김 여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며느리의 강제 작업실 사건이 오히려 나에게는 전화위복이었구나. 만약 정미가 자신을 창고에 가두지 않았다면 희망의 빛이라는 걸작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느꼈던 절망과 희망, 분노와 의지가 모두 작품 속에 녹아들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미야, 사실 네가 나를 창고에 가둔 것도 좋은 경험이었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야. 그 덕분에 나는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었어. 편안한 환경에서는 나올 수 없는 작품이었거든. 그래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는 함께 그림 그리며 지내요. 그 후 김 여사네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 거실 한켠에는 김 여사와 정미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작업 공간이 마련되었다. 민준도 가끔 참여해서 가족이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정미의 레스토랑에는 김 여사의 작품들이 상설 전시되었고 정미 자신의 작품들도 조금씩 추가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도 언젠가는 개인전을 열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하지만 서두르지 마. 예술은 조급해하면 안 돼. 김 여사는 며느리에게 자신이 배운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림 그리는 기법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철학도 함께 나누었다. 민준도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실력이 늘었다는 칭찬을 받았다. 민준아, 너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네? 네, 할머니께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는구나. 부러운데? 민준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그림을 그리며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김 여사는 문득 생각했다. 결국 모든 것이 잘 되었구나. 며느리의 오해와 질투로 시작된 강제 작업실 사건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꿈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 여사는 진정한 예술가로 인정받았고 정미는 잊었던 꿈을 되찾았으며 민주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할머니, 엄마, 우리 가족 정말 멋져요.
민준이 그림을 그리다가 말했다. 그래, 우리는 모두 예술가 가족이야. 김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어요. 정미도 진심으로 말했다. 정미야, 나도 고마워. 내가 나를 창고에 가두지 않았다면 나는 평범한 그림만 그렸을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돌아보았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물감 냄새가 살짝 났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향기처럼 느껴졌다. 정미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그렇게 싫어했던 물감 냄새가 이제는 꿈과 희망의 냄새로 느껴졌다. 민주는 자신의 방에서 오늘 그린 스케치를 보며 뿌듯해했다. 할머니와 엄마처럼 자신도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김 여사네 집에는 물감 냄새와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이해의 향기가 함께 어우러져 퍼진다. 며느리의 오해와 질투로 시작된 강제 작업실 사건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꿈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 여사는 70세의 나이에 진정한 예술가로서 인정받았고, 정미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꿈을 되찾았으며, 민주는 예술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갈등과 오해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사랑과 화해로 끝이 났다. 김 여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실의 작업 공간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함을 느낀다. 며느리가 더 이상 자신의 그림 그리기를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예술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되었다. 정미 역시 매일 레스토랑에서 시어머니의 작품들을 보며 자랑스러워한다. 손님들이 그림을 칭찬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다. 그리고 자신도 조금씩 그림 실력이 늘어가고 있어서 기쁘다. 민주는 친구들에게 할머니가 화가라는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자신도 미술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장래 진로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있다. 이렇게 김 여사네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갈등 속에서 피어난 이해와 화해, 그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되었다. 김 여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70세에 시작한 그림이 개인전까지 이어졌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늦깎이 예술가를 꿈꾸는 중장년층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김 여사가 강조한 것은 명확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 시작하라.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은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미도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시어머니에 대한 질투와 오해가 갈등의 원인이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화하니 이해할 수 있었다. 창고에서의 한 달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김 여사는 그 경험을 통해 희망의 빛이라는 대표작을 탄생시켰고, 정미는 자신의 숨겨진 꿈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TV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영된 후 더 큰 화제가 되었다. 갈등을 겪고 있던 많은 고부 관계와 가족들이 이들의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게 되었다. 김 여사는 7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의 그림 강의는 매번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정미는 사업과 예술을 병행하며 충실한 삶을 살고 있고, 민주는 미술대학을 졸업하여 촉망받는 젊은 화가로 성장했다. 세대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김 여사네 집은
이제 예술 가족의 모범 사례로 불린다. 며느리의 오해와 질투로 시작된 강제 작업실 사건이 결국 온 가족의 꿈을 꽃피우는 계기가 된 것이다. 거실에는 여전히 물감 냄새가 나지만 이제 그 냄새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꿈의 향기가 되어 온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 김 여사는 70세의 창고라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그려냈습니다. 며느리에게 감금당한 그 어둡고 차가운 공간에서 오히려 인생 최고의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정민은 40년간 가슴 깊이 묻어뒀던 화가의 꿈을 되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반대로 포기해야 했던 그 꿈을 시어머니를 통해 다시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와 엄마를 통해 진짜 꿈을 발견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속에서 찾지 못했던 자신만의 길을 가족의 예술원을 보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김 여사네 가족처럼 갈등과 시련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의 화가가 된 김 여사처럼 40대의 꿈을 되찾은 정미처럼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피어나지 못한 꿈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꿈을 꺼내볼 때입니다. 가족의 반대든 나이의 제약이든 현실적인 걱정이든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용기를 가져보세요. 김 여사의 창고가 희망의 아틀리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어려움도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꿈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